안녕하세요, 민쿡입니다. 오늘은 그 공유주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공유주방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그 몇 년 전부터 공유주방에 대한 그 얘기가 되게 이슈가 됐죠. 그리고 공유주방이 과연 돈이 될 것인가, 공유주방을 내가 주체가 돼서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것과 내가 공유주방의 한 그 섹션을 맡아서 배달업체를 하는 것과 누가 돈을 더 벌 것인가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지금 우버도 공유주방에 좀 뛰어들었고, 고스트키친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공유주방 1번지 이런 업체들도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러면 공유주방이 과연 돈을 벌 것인가, 공유주방을 주관하는 업체도 돈을 벌 것인가, 아니면 배달을 하는 업체가 돈을 벌 것인가, 그런 얘기를 좀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공유주방은 창업 비용이 적죠. 오프라인에서 어떤 그 홀 서비스 매장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거는 배달 매장이고요. 배달 매장 중에서도 더 적게 비용이 들어가는 게 공유주방입니다. 공유주방에 내가 들어가서 장사를 하게 되면 과연 돈을 벌까요?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적은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을까요? 유튜브에도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일반 배달 매장을 하는 것보다 적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공유주방에서는 시설을 다 해주기로 했거든요. 시설을 해주는데 비용이 좀 더 지원해주기 때문에 공유주방을 하면 조금 더 비용이 덜 들어가지만, 제가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 사실 배달 매장은 그렇게 돈 들어갈 일 별로 없어요. 보증금 뭐 저희 그 다시마의 2층에도 배달 매장을 하는 분이 계신데 두 분이나 계세요. 얼마 전에 제가 뺀 매장 그 2층에 있는 그 상가들이 배달 매장으로 채워졌어요. 거기가 보증금 500에 월세가 40이었거든요. 지금 한 50, 60 할 거예요. 거기서 배달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공유주방 들어가면 그 정도 비용으로 할 수 있을까요? 공유주방이나 그 주방을 한 업체나 비용은 거의 비슷했을 거라고 봅니다. 단지 주방 시설을 공유주방에서 해줬냐 안 해줬냐 차이인데, 비용이 저렴하게 들어가는 건 공유주방일 수 있지만 조금만 더 보태면 개인 배달 매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공유주방을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공유주방은 월세가 비쌉니다. 그냥 기본적인 월세만 받아도 150 정도,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서 옵션을 만약에 선택하지 않으면 그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옵션을 선택할 경우에는 150, 200, 250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광고를 해야 되니까. 어차피 물론 그건 내가 배달 매장을 하더라도 광고 비용은 나가지만, 그 광고 비용은 직접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공유주방에서 중간에서 마진을 먹기 때문에 당연히 그 비용은 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창업하냐에 대한 문제는 사실 조금만 더 돈을 들이면 배달 매장을 낼 수 있다. 큰 차이는 없다가 저의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빠르고 편하게 창업한다. 빠르고 편하게 창업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오프라인 매장이 너무 세팅하기 힘들어서 배달 매장을 갔는데, 배달 매장도 사실은 좀 내가 창업하기 부담스러워서 공유주방을 가서 창업을 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으로 만약에 공유주방에 들어가서 장사한다면요, 장사를 애시장토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식당은요, 식당을 한다는 자체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한 게 목적이긴 하지만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식당을 시작하는 건데, 그렇게 점점점 편하게 간다 그러면 굳이 식당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정도까지 편하게 내가 빠르게 창업하고 싶다면 그거는 사실은 장사를 안 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식당이 아무리 작아도요, 모든 과정이 다 들어있거든요. 사업에 필요한 모든 과정이 들어있습니다. 인력 관리, 자재 관리, 마케팅, 홍보. 그러니까 저는 식당을 지금 한 20년 넘게 하면서 진짜 뭐 남들이 뭐 누구 뭐 종합예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종합예술까지는 아니고 예술은 아니잖아요. 이게 예술은 아닌데 정말 오만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인테리어도 해보고 뭐 청소도 해보고 하수구도 뚫어보고, 온라인 마케팅 배우러 가지고 뭐 컴퓨터도 진짜 못하는데 그것도 배워야 되고, 사진 찍으러도 배우러 갔어요. 사진 찍으러도. 사진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찍을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식당은 내가 이 사업을 하는 그 어떤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굉장히 귀찮은 일이 엄청 많아요. 사고도 많고, 손님도 대해야 되고, 직원 관리도 해야 되고, 사람과 대인관계도 좀 배워야 되고, 이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저런 것들 다 귀찮다고 해서 공유주방 한다면 그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공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조건 하에 음식만 만들어라,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하겠다. 이것도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 장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편하게 장사하려면 장사가 되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 20년 전에 8평에서 이제 맨 처음에는 좀 30평짜리 일식집을 하다 망해가지고 화정에는 8평짜리 주방이어서, 8평짜리 주방이 아니고 8평, 8.3평의 식당을 시작을 했거든요. 주방이 한 4평 됐거든요. 8.3평에서 4평, 3평 정도 됐는데 거기서 한 3년 동안 밖에서 일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쥐처럼 아침에 새벽에 시장 갔다 와가지고 아침 8시부터 밤 10시, 12시까지 그 3평에서 사람이 또 왔다 갔다 자꾸 하잖아요. 그 전에 이제 담배를 폈었는데 틈만 나면 담배를 피러 가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업시간이 빨리 끝나가지고 술 한잔 먹으러 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죠. 그리고 또 밤새도 놀고 또 와서 또 장사를 하고, 이런 악순환에 빠졌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시험용 쥐 있잖아요. 시험용 쥐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저희 매장은 이렇게 햇빛이 들어왔거든요. 햇빛을 쬐러 가기도 편했고, 공유주방은 정말 햇빛이 있는 매장도 있지만 주방에서 계속 12시간 일해야 되잖아요. 홀도 없잖아요. 계속 일을 해야 되거든요, 공유주방에서는. 그러면은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그게 되겠어요? 다른 일 하지 뭐 음식만 만들어. 정말 공유주방 그 배달 음식들이 일반 그 음식들보다 스피드를 요하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서 나가잖아요. 지글지글 탁탁탁
빠스락탁 나가는 그런 식인데 그거를 매일매일 뭐 1년 뭐 365일 한다. 쉬는 날도 물론 있겠지만 과연 그게 내가 장사를 하려고 그걸 한 건가요? 그 음식점을 한다는 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많은 상황을 닥쳐서 내가 그걸 견뎌서 가는 거예요. 음식점이 생각보다 음식만 맛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필요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배우는 게 음식점 같아요. 왜냐면 조고모과에도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손님과도 관계가 있고, 이런 것들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내 업을 발전시키는 그 과정인데, 그렇게 주방에서 만약에 음식만 한다면 그건 식당 개념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저 어렸을 때 키울 때 미싱을 이렇게 하루 종일 하셨는데, 미싱 뭔지 아시죠? 재봉틀을 하루 종일 하셨는데 그것과 그게 다를까요? 제가 볼 때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칼잡이를 한 2년 동안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칼잡이 하는 일과 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요리사하고 칼잡이 좀 다릅니다. 칼을 다루는 사람은 칼을 다루는 사람이고 요리사는 음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데, 그런 단순 업무만 계속 한다면 그거는 요리사도 아니고 사실은 좀 뭐랄까 기계 같은 사람이 되겠죠. 그거는 저는 뭐 옳지 않다고 보기보다는 음식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스타트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은 벌 수 있겠지만 그건 좀 뭐라 그럴까, 그걸 하시는 분들한테 좀 속상한 얘기지만 장사를 배우기엔 조금 협소한 일입니다. 공유주방 업체에서 내세운 얘기들이 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쾌적한 곳에서 일을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쾌적한 곳에서 일을 하려면 식당을 하면 안 돼요. 식당은 정말 덥고 지저분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곳이 식당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곳에서 일을 한다 해도 내가 음식물이 튄 곳을 닦아야 되고, 손님이 먹던 곳에 쏟은 걸 내가 닦아야 되고, 더러운 감자를 씻어서 다듬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쾌적한 곳에서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에 현혹돼서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하진 않겠죠. 일반 배달 업장이나 일반 식당보다는 쾌적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식당은 다 똑같습니다. 가서 해보면 프랜차이즈를 하든 개인점을 하든 힘들고 더럽고 3D 업종이라고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쾌적한 곳에 일하겠다, 식당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또 공유주방에서 내세우는 그 업체에서 광고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거기에서 이제 막 엄청난 매출을 낸 사람들이 이제 딱 인터뷰를 하죠. 1억을 판다, 8천을 판다. 뭐 거짓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식당을 해보니까요, 어느 업종이나 1등이 있어요. 어느 업종이나 꼴등이 있고, 그런 분들이 있겠죠. 1억씩, 2억씩 파는 매장들도 있죠. 배달로 저는 1억씩 파는 매장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눠봤어요. 많은 분들하고 이제 물어봤죠. 배달을 하시는 분들. 그런데 일단 수익이 너무 작아요, 배달 매장. 그리고 공유주방에서 1억 파는 분들이 몇 명이나 계시겠어요. 그렇게 몇 분 안 되는 사람들의 그 예외를 가지고 내가 일반론으로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실은. 배달에서 1억을 판다는 건 정말, 저는 제 생각으로는, 저는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손님하고 마주치면서 일을 할 때도 기계처럼 일한다고 생각해서, 진짜 그 배달 매장에서만 일한다고 하면 정말 탁탁탁 기계처럼 일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사를 배운다면 저는 일단은 아까도 또 하는 얘기지만 식당에 음식점을 하는 것과 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럿이 또 이렇게 모여서 하다 보니까 서로 도움도 받고 위로도 하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배달 매장 하시는 분들이 어려웠던 점을 저한테 얘기할 때, 혼자서 이제 장사를 하잖아요. 혼자서 이제 배달 매출을 치고 주방에서 혼자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너무너무 외로웠다 말씀하시거든요. 누구랑 말하지도 못하고 뭐 대화할 상대도 없다. 근데 그건 제가 주방에서 한두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해봤거든요. 그것도 제가 오너가 돼가지고 여러 사람 일을 해봤거든요. 외로운 건 똑같아요. 외로운 건 똑같으니까 맨날 밤마다 술을 마시고 그렇게 다녔는데, 술 마시고 막 놀러 다녔는데, 외로운 건 똑같습니다. 혼자 일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오너의 삶은 사실은 어차피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하고 일한다는 게 외롭지 않다고 말하는 건 조금 웃긴 얘기입니다. 웃긴 얘기고요. 그리고 여럿이서 일하면 굉장히 큰 문제들이 생겨요. 세상에 좋은 사람들만 있지는 않잖아요. 거기에는 내 레시피를 뺏겨가려는 사람도 있고, 내 메뉴를 보고도 따라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쓸데없이 참견하는 사람도 있고, 귀찮게 하는 사람도 있고, 못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엄청 많아요. 한 10명, 20명 되는 사람들이 나하고 맞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분명히 트러블이 생기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메뉴가 새로 생겼는데 내 매장에서 뭐 하고 싶은데 저쪽에서 하면 못 하잖아요. 그것도 불편한 일이에요. 그건 사실은. 사람이 여럿이 모이면요, 좀 골치 아픈 일도 많이 생겨요. 그럼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사람을 만나는 그런 일인데, 뭐 아까는 뭐 장사할 때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12시간 동안 그 음식 찍어내는데 무슨 사람 관계가 있겠어요, 거기서? 자, 공유주방의 업체는요, 우보도 뛰어들고 뭐 롯데도 뛰어들고 뭐 여러 업체들이 뛰어들어요. 그건요, 사실은 목적이 좀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공유라는 키워드가 여러 사람을 이해하고 좋은 것 같지만요, 공유한다는 건 더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쓰고 싶을 때 못 쓰고, 또 내 것도 아니고, 내 거에 대한 어떤 소중한 느낌도 안 들고 하기 때문에 말은 되게 뻔질하고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내 막을 들여다보고 자세히 보면 결국엔 다시 직장 생활하는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여러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간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해보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그 사람들은 사실은 부동산업을 하거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지금 시작을 한 거라고 저는 봐요. 조금 더 심사숙고하십시오. 내가 음식 장사를 한다는 거는 사람을 배우는 일이에요. 내가 사람을 배우는 일이기 때문에 식당을 한다는 것은 장사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한테는 조금 더 많은 접점, 많은 트러블, 변수가 많은 일에 대한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공유주방에서 계속 일하는 건 변수는 많지 않아요. 반복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기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말씀 항상 똑같은 말씀 드리는 거 아시죠? 제가 말하는 것은 저의 경험치에 의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시고 좀 더 좋은 판단을 하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는 거지 제 이야기가 맞다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도 힘드셨다면 내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은 좀 더 힘들 거니까요. 식당은 항상 힘듭니다. 안녕.